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뷰 소장님 인사 네,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예. 책입니다. 예, 책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사실 그러니까 책이 오래 집필한 게 아니라요. 예, 책의 성격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책의 성격이 처음엔 제가 저 반란군을 무찌르고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하면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쓰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끝나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선거 전략이라는 걸 연구해야겠다. 해서 선거 전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도 들어가 있고 근데 딱 12월쯤에 내려고 보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많은 이 룰 변경이라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현안도 좀 넣어야지 해가지고 그것도 한 숟가락 넣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약간은 잡탕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책이 두꺼워요. 예. 예, 반응이 좀 나오지 않나요, 슬슬? 3쇄. 근데 이제 뭐 3세니까요. 근데 들어갔어요? 뭐 쇠야 뭐 찍은 숫자야 뭐 가변이니까요. 근데 초반에 반응은 괜찮은데 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정치 관련 섹션을 이제 최대한 이번에 빼려고 했어요. 저희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좀 오래가는 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휘발성 있는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중권 작가랑 대담을 한번 하자. 대담집을 한번 쓰자.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했어. 난 추천사는 안 써주고. 추천사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추천사를 그게 쓰시고 은근히 그 책 파는 데서 많이 팔리는 구도가 예. 그 추천사. 나이든 진보 또는 늙은 진보라고 소위 표현하는 분과 예. 그리고 젊은 보수 이런 게 잘 먹힌대요. 아. 그래서 이제 진 작가님도 이제 컨셉이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써줄 수가 없어. 젊은 진보. 아니 뭐 잘생긴 진보하고 젊은 보수 이렇게 가면은 내가 하는데 이런 컨셉이라면 대담도 대담집도 안 할 가능성이 없다. 위험해지지. 저러다 변희재 씨가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이름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한 책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면은요 아예 비방록 같은 거 썼겠죠. 네, 그런데 뭐 그게 사실 책으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고 그런 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출연을 벌어야죠. 그런 거는 휘발성 있는 내용인데 활자로 나누길 필요가 없죠. 그거는. 예. 책이 저도 이제 좀 봤는데 굉장히 짧게 챕터별로 금방금방 술술 읽히게 쓰셨더라고요. 원고를 한 30% 덜어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타겟팅이 어디냐에 대한 건데 예. 젊은 세대가 읽어보려면 너무 한 군데 깊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좀 덜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좋아할 만한 페미니즘 관련 내용도 쓰려고 보니까 다 방송에 한 얘기라 가지고 예. 많진 않은데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나 이런 걸 최근에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통계를 제가 많이 들여다보면은 출산율보다 결혼율이 심각한 문제고 결혼율, 남녀 성비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같은 걸 좀 분석했는데 예. 이 정도는 아마 진중권 교수도 들여다보면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 책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동의할 것 같지가 않아. 벌써 말하는 표정이. 저분이 얼마나 비판가로서 독설이냐면 지금 프레임을 슬쩍 전환하고 있거든 지금 또 저는 옛날에 보면은 막 누구 책 비판한다시고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을까 이런 까지 쓴 분이기 때문에 저런 독설가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런 추천사도 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읽을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읽을 계획이 있지 않다 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셨는데 대표님께서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가 이거나 김재원 최고가 읽어가지고 도움될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 원래 김재원 최고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하실 겁니다. 나름 본인에게는 입장에서는 아니죠. 사실 이번에 고민 안 전당대회 합니까? 과정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 다 하겠다고 전에 최고위원 하셨던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물러나신 계기가 뭐냐면은 그 대구시장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죠? 공천 룰을 이제 본인의 유리하게 바꾸고 홍준표 한번 떨고 보겠다고 그거 하시다가 비판받고 이제 그때 출마하시면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만두셨는데 지금 또 나오겠다는 거는 무슨 생각이냐라고 제가 비판을 하려고 했으나 뭐 그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비판마저 가치가 없다. 네. 예. 방송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책 내용에 보면 그 미래를 위한 보수의 선거 전략 그 챕터에 여전히 이제 지난 대선 선거 백서 없는 점을 비판을 하셨어요. 분석하면 안 되죠. 금기죠. 분석하면 이준석의 어떠한 영향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하면 이제 이 전당대회 결과는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안철수 단일화는 도움이 안 됐다. 이준석도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표깎아 먹었다. 그러면은 위대한 영도자 하나만 남거든요. 그걸 무슨 백서로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지금 그런 백서가 나오면 조롱거리가 되죠. 위대한 영도자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백두산에 장군이 있고 또 도와준 분들이 있듯이. 그래서 솔방울 수류탄이 나오는 거지 이제 보면은. 윤핵관들의 솔방울 수류탄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그렇군요. 책이 이제 선무공신과 하는 일 없이 우두머리나 쫓아다녔던 호성공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호성공신은 윤핵관이 연상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얘기잖아요.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렇게 뭐 선조가 도망가고
거기에 쫓아가면 사람들이 호성공신이잖아요. 가면서 거기 마부도 나오고 이제 그 신발 들고 다니는 내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사실 논공 행상 중에서 논공이 중요한 거예요. 행상은 아무도 기대 안 하고요. 어차피 정치인들이니까. 예. 근데 논공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까 말했죠. 안철수 단일화 도움 안 됐고 이준석은 표 깎아 먹었다. 위대하신 영도자만 남는 거잖아요. 김정인 위원장 쳐낸 게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세대포 이론 같은 것도 그냥 숫자로 그냥 써놨었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자,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책을 혹시 용산 대통령실에 보내셨습니까? 좀 책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 책을 보낼 이유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3세를 찍고 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내일 전당대회 네. 투표 결과 공개하는데 최종 투표가 이제 55.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김현정에서 54.1%로 예상했는데 아, 최종 54.1가 1% 차이로 이제 55.1이니까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높아지려면 이제 동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동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하려고 하죠. 그런 건 여론조사에서 안 잡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도 요란했고요, 선거가. 전당대가 이렇게 요란하고 뭐 거의 활극 아닙니까? 뭐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최종 투표를 오늘까지 했지만은 아마 투표하신 분도 중간에 지지 후보를 한 3번씩 바꿨을걸요. 예, 특히 소위 말하는 당의 개혁을 바라거나 아니면 비윤 성향의 이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선수가 떴다 하고 사라져요, 계속. 예, 계속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말하지만 공천학살이라는 건 봤어도 전당대회 후보학살. 후보학살이라는 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분노 투표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 투표가 많았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사실 당원들의 구성이나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 측의 결사적인 조직 투표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투표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옛날에는 호남이나 영남의 지역주의가 횡행했을 때, 그때는 총력전이었을 때는 예. 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이런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전당대회가 있다. 그러면 지역 투표 같은 경우에는 동네 목욕탕에 몇 시까지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면 다 줄지어서 이제 투표소 가서 투표하고. 예. 아니면 또 대의원 투표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대의원 그 투표장에 가는 거라면은 버스에 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예를 들어 영남에서 올라오는 버스면은 뭐 선산휴게소 이쯤에 그 딱 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갔다 오는 사이에 후보 측 관계자가 차비 쓰세요 뭐 이런 걸 주고 이런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예. 넘게 전에는. 예. 근데 이제 최근엔 그런 문화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모바일 투표로 간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사전 투표 제도도 확립되고 난 뒤로부터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그런 것처럼 모바일 투표 확립 이후에 모바일 투표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일 전당대회 투표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2위 저는 천하람 후보가 무조건 한다 보고요. 무조건이다. 네, 2위 왜냐하면 무조건 천하람이다. 투표에 대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럼 그 당에는 결국 이번 선거를 대통령이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찬 대통령 반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 그 표심의 의미라는 건. 찬윤 반윤. 아까 뭐 조경태 의원님이 뭐 천하용인 후보의 공약이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그 연설문을 다 뒤져보면요. 예. 그 지역 공약과 정책 공약을 얘기한 사람은 천하용인 후보밖에 없어요. 예, 최고의 예를 들어 후보 중에서도. 제주도 가서는 예를 들어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 공항이 만약에 이제 서귀포 공항이 생기면은 제주 공항 활주로가 2개인데 한 개 남북 활주로 짧은 거 뜯어내고 그 밑에 4.3 희생자 6을 발굴하겠다라든지 굉장히 연구해서 공약 낸 사람들은 천하용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와서 장계찬 후보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준석 패거리 몰아내겠다 이런 게 공약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그런 민주노총 해체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청년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민주노총 해체였으면 지금까지 안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유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몰아간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예. 거의 반협박성이잖아요 보면은. 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찍겠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 찍겠느냐 뭐 이런 거. 그렇군요.